그리고 누가 이게 좋대, 누가 저게 좋대 하면 그걸 따라가기 바쁘고,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욕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해지면은 거기서는 열등감, 질투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이 책 받으셨나요? 드로우앤드루의 찐 구독자 그린이라면 저한테 게리 바이널척이라는 저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 때 매일매일 이분의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출퇴근하고 계속해서 저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나도 누군가한테 게리 바이널척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목표기도 했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공부도 못해가지고 맨날 전교 꼴찌에 학교 선생님도 싫어하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리퀄 스토어라고 와인 같은 거 쫙 해놓고 이제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곳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대요. 그 아버지가 그 가게를 나중에 인수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게리비는 학창시절을 그 와인 가게에서 얼음 봉지를 이렇게 묶는 알바를 했대요. 거기서 그냥 이거 봉지만 묶고 그냥 아빠가 시키는 알바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와인을 살까? 저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걸 더 많이 집어가네? 그때부터 이제 사업가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거를 딱 발견을 하고, 와인을 온라인으로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고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도입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12 and a Half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게리비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가 모두 담긴 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부와 성공을 부르기 위해 12가지 원칙을 이렇게 됩니다.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야망, 그리고 플러스로 친절한 솔직함, 이렇게까지 합부가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담아버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하는 6가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의 사람이 내가 원할 때 물을 마시지 못한대요.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8억 2천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나요? 전체 인구의 60%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요? 최소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해 하니까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0억 명이 이걸 못한대요. 이런 거 들으면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 그래, 내가 진짜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되게 많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게 없어서 저 사람보다 못났고, 나는 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야, 불평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력도 없이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배달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너무 빠르게 이동하고, 근데 그런 도구들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은 훨씬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정말 내가 잘 활용하고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도 원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거에 감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인식인데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강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를 보여줬었거든요. 저한테 컨텐츠를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아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아니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게 좋대, 누가 저게 좋대 하면 그걸 따라가기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보는 것이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혹여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다. 자기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인식을 못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멋있다는 거를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근데 내가 자기인식이 잘 돼 있잖아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할 수 없는 것은 깨끗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나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는 사업가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부러워하고 제가 더 재밌어하고 하는 것들은 크리에이터의 영역이더라고요. 사업가들의 영역은 저의 단점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굉장히 하나에 묶여있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이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뽑아내는 사람인데, 사업가는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야망을 꼭 확장시키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욕심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크게 하셔서 훨씬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시는 분들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브랜딩, 디자인, 기획, 컨텐츠, 마케팅,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갈 방향이 뚜렷해지면은 거기서는 열등감, 질투,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죠.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이 부분 보면서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예상한 것보다 잘 안 났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래, 이거는 이래서 잘 안 된 거야 하고 약간 책임을 떠넘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덜 창피하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한 일에 그 책임을 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 자기 확신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내 삶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책임 전가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내 삶도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주세요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남한테 물어보고. 근데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는 버릇을 해야 내가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회피만 하면은 그거보다 큰 일은 계속 못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맷집이 안 생기니까. 내가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거에 책임지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끈기였어요. 책에서는 끈기라는 게 내가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목표보다 부수적인 것들, 즉 100만 달러와 벤츠, 샤넬 가방, 전용기 따위를 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목표를 잊고 어느 순간 남들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의식해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한다.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검증과 물질적 성공의 기준을 둔다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는 것들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를 4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이걸 처음에 시작한 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0부터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부끄러워져요. 누구보다 낮아져요. 근데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그리고 전 그 과정이 그냥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나한테 성과를 주든 말든 내가 이거를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억지로 하지도 않았어요.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도 촬영해보고 그 과정을 더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번아웃을 겪었던 것도 더 큰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왔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두 내려놓으니까 다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왜 하는지를 들여다봤을 때 진짜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키워드는 호기심입니다. 이 게리 바이너축도 그 와인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구매할 때 소비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호기심을 갖고 본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네? 와인도 온라인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메일이라는 걸 보내네? 그럼 이메일로 우리 와인을 광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성공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호기심이다. 이 책의 12가지 요소들의 순위를 매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른다면 나는 확신과 끈기보다 호기심과 겸손을 더 앞에 둘 것이다. 세상을 향한 관심은 물론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 것도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호기심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세상을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인내심입니다. 단기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이들은 결과에만 집착할 뿐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일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꼼꼼하고 여유롭게 일하고 당연히 결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 쓰는 건 우리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일 것이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건 그런 순간이 경우가 많다. 30세의 연봉 얼마, 40세의 수입 얼마 하는 식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일상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그런 목표 속에서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면 어느 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 자존감은 떨어져 회복하기도 어렵다. 불안감의 대부분은 자신감과 인내심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참담해진다. 공감 가기도 하고 약간 팩폭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심이라는 게요, 조급하게 실망하고 조급하게 불평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DM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미리 얘기 드리자면 저는 DM의 답장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DM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게 저 이거 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어떡하죠?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될까요? 이거 될지 한번 봐주세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뭐 별거 한 게 없어. 뭐 게시물 한 막 3-4개 올리고 막 시작했대. 저는 그런 마음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성과를 빨리 내고, 그거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선뜻 성과가 났잖아요?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이에요. 그 성과 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전 중요한 거는 과정을 어떻게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게리비가 말하는 끈기와 인내심에서 오는 건 아닐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른 나이에 뭔가 성취를 낸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만난 분도 저한테 앤드류는 참 그 또래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주기 참 좋은 캐릭터야 라고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도 느끼냐면 제가 그래서 앞으로의 길이 계속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 저한테도 위기가 찾아올 거고, 저한테도 슬럼프의 기간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 저는 또 더 큰 성취를 위해서 그거를 또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전 여기서 찾았어요. 내가 그 슬럼프를 묵묵히 이겨내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된다. 지금 어떤 성취를 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여기서 더 빠른 성취를 이뤄내가려고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30대에 잘했는데 40대에 망하면 어떡해요? 100세까지 산다면은 30대에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의 최대 하두는 그거예요. 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오래 가는 거. 그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 이제 뭘 하지? 나 이제 뭘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번아웃을 겪는 이유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난 정말 뭐가 되고 싶나.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참 먼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덜 두려워졌어요. 나는 그 과정을 즐기는 방법을 그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와닿았던 게 자기 인식 파트였고, 가장 와닿지 않았던 파트가 확신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두 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대학생이고 창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순리대로 살다 보면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불안해 이렇게 느꼈던 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제가 자꾸 회피하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책에서도 보면은 거울 속 나에게 너는 사업가로서의 소질이 없어 라고 자인하는 것이 꿈의 포기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고 실패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제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말하면, 난 거기까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같은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음과 동시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30가지를 적어봤어요. 아, 내가 나를 정확히 보는 게 나를 아끼는 거구나. 내가 내 걸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와우. 말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되게 부담 가진 거 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하네요. 너무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도 요 12가지 원칙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들어가세요.